안녕하세요. 독립영화관 백승주입니다. 주제와 형식,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한 해 동안 만들어진 다양한 독립영화를 아우르고 재조명하는 독립영화 축제. 제49회 서울 독립영화제가 곧 개막합니다. 실종된 남편을 찾아 리투아니아로 온 민주가 남편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을 담은 영화로 라오스 국경의 왕 이후로 선보이는 임정환 감독의 신작 신생대의 삶을 필두로 2023년 화제를 모은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가진 독립영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독립영화관은 오늘부터 2주간 서울 독립영화제 화제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 독립영화제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영화 6명의 감독이 각각 만든 단편을 옴니버스 형태로 묶어서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 마리아 바른 마리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기에 앞서서 반가운 두 분이 독립영화관에 인사를 와주셨는데요. 서울 독립영화제 김동현 집행위원장과 마리아 바른 마리지를 대표해 진정성 실전편을 연출한 최하나 감독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그 네 번째 에피소드를 연출하신 최하나 감독님이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정성 실전편을 연출한 최하나입니다. 그 마리아 마르마리즈는 6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 그리고 지역차별, 양육권, 젠더 이슈, 환경 문제, 직장 내 성추행까지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제약 조건을 저희가 감독님들한테 드렸잖아요. 네. 하나의 씬, 그리고 한 곳의 장소, 두 사람의 대화, 그리고 무려 6시간 만에 촬영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었는데 간단하게 들리지만 많이 당황스럽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은 그 제약들이 경제적인 이유가 컸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옴니버스 단편 하나를 완성을 할 것인가였는데 윤성호 감독님이 이 영화의 총괄 프로듀서이시기도 하고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인 프롤로그를 연출한 감독님이신데 돈이 없으면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오히려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 말에 제가 조금 혹했던 것 같고 그 패기에 제가 조금 감흡해서 나도 한번 동참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정말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해보니까 그만큼 빨리 찍고 빨리 끝나는 프로젝트라는 장점이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훌훌 털어버리고 네네. 6시간 촬영을 끝내고 배우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 서울독립영화제가 그 마련한 제작비가 적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윤성호 감독님이 또 기지를 발휘해서 잘 진행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지혜로운 분이시죠. 네, 이제 기획 기간이 저희가 짧아서 시나리오조차도 빨리 작성을 했었어야지 되잖아요.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떠올랐을 것 같은데 어떤 또 다른 이야기들이 떠오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미팅을 하고 한 2주 뒤엔가에 시나리오를 공유를 했어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시나리오를 그렇게 빨리 쓰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 말고 다들 마감을 못 지키셔가지고 평균적인 그 한국 영화 감독들의 속도가 이런 것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2021년 연말에 그 해를 돌아보면서 아마 저한테 제일 좀 인상 깊게 남았던 이슈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저한테는 그 일련의 남성 혐오 논란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코미디로 풀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게 또 대화 씬으로만 이루어진 영화고 말장난을 하기에 되게 좋은 기획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젠더 이슈는 점점 더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고민되는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려움은 아무래도 어떤 여성 문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좀 이제 되게 위축되잖아요. 그 눈치가 보이고. 근데 저는 그거 자체를 조금 깨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만약 정말 갈등이 있다면 저는 대화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뭔가 금기시 되는 거? 그 대화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는 게 저는 좀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성어 하나도 제대로 발음하는 것도 절절매고 하는 것들이 정작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조금 코미디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냥 이거를 우리가 그때는 웃어 넘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영화로 만들어서 웃어 넘기는
식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출연진이 화려하잖아요. 오경화 배우님도 나오시고 신사랑 배우님 그리고 너무나 귀여운 두목이라고 하는 강아지도 출연을 했는데 그 오경화 배우님은 2018년에 서울독립영화제 배우 프로젝트에 저희가 발견한 배우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가웠는데 배우 캐스팅 과정은 어떠셨나요? 오경화 배우님은 제가 예전에 다른 영화를 준비할 때 오디션으로 처음 뵀었는데 너무 신선한 연기를 왜 저 상황을 저렇게 표현하지 싶을 만큼 너무 특별하고 신기한 연기를 하셨었고 그 분위기에 제가 되게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저 사람이랑 꼭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연기하신 그 캐릭터와 배우님의 본체가 좀 꽤 비슷한 편입니다. 납득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 좀 비슷한 편이라서 그 캐릭터가 자연히 생각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신사랑 배우님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시기에 연기과를 다니고 계셨는데 학교에서 찍었던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코미디 연기에 너무 능한 분이다. 저 코미디 감각은 타고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서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해주기로 하셔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영화에 출연하는 강아지 두목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고요. 지금은 2살이 됐습니다. 그때 연기를 꽤 잘해줘서 제가 일이 잘 안 풀리면은 나는 그냥 얘 배우를 시키고 매니저로 살면 어떨까 했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그 하리보라는 고양이가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정말 명연기를 하거든요. 걔를 보고 타고난 배우란 저런 것이다. 우리 두목이는 저 정도 타고나진 않은 것 같아 싶어서 매니저는 포기하는 걸로. 네. 아직 2살이니까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네. 저는 뭐 다른 에피소드들 중에 당신이 사는 곳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박동훈 감독님의 에피소드를 정말 또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또 밀어내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여기 페브가 찔리듯이 좀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감독님은 다른 에피소드들 중에 또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저도 박동훈 감독님의 에피소드가 마지막에 약간 반전처럼 등장하는 그 순간에 저희 영화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선을 보였을 때 제 근처에 앉아 계시던 여자 관객분이 진짜 숨을 이렇게 하고 들어 마시는 거를 제가 들어서 너무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영화가 누군가를 이렇게 찌르는데 성공했다. 너무 그게 뿌듯했었고 그리고 다른 영화 중에는 송현주 감독님의 프로포즈를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손에 손잡고라는 제목의 단편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두 커플이 종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 문제를 가지고 결혼을 한 해 만에 고민을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객분들을 정말로 불편하게 하는 요소는 다른 데 숨어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 저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 영화에 진짜 숨어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혹시 발견하실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관객들하고 좀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GV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관객들의 어떤 반응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칠곡 경북 외관읍에 있는 남자 중학교에 가서 상영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공동체 상영이었는데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70명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 초대를 받고 그것이 남자중학교라는 거를 알았을 때는 미디어로 접했던 청소년들, 남자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은 저는 조금 두렵더라고요. 혹시 그분들이 저에게 어떤 공격을 할까? 또 제가 페미니즘을 다루는 영화를 찍기도 했으니까 좀 겁을 먹었었는데 막상 그 상영관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너무 화난 얼굴로 저를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하는 그 풍경에 되게 좀 얼이 빠졌던 기억이 나요. 내가 어딜 가서 그 정도의 헌대를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되게 감동했던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영화를 만든 이유와 그 의도를 이해해 주려는 노력을 되게 열심히 해줬고 어떤 어른 관객들도 그 정도로 이 영화를 이해하고 이 영화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청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어린 관객분들에게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기분 좋게 남아있어요. 네, 감독님이 정말 신나는 경험을 했다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 순심중학교 학생분들, 예, 감독님이 또 언급을 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독님 작품 애비규환도 팬데믹 기간 중에 개봉을 했었잖아요. 팬데믹이 지나서 지금은 엔데믹인데 한국 영화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 영화 살아가시는 감독님으로서 차기작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순심중학교가 있는 그 지역이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도 극장이 없어서 버스를 대절해서 슬램덩크를 보러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 같이 거기 가서 그 영화를 보고 막 열띠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극장이라는 공간의 존재가 우리한테 되게 필요하고 유의미하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 순심중학교 친구들의 우리 영화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이런 작은 영화가 이 친구들한테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구나. 오히려 OTT에 올라오는 커다란 작품들, 드라마들만 보다가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데서 못 느꼈던 어떤 거를 느끼고 어떤 대화의 물꼬가 트는 여전히 저는 한국 영화 그리고 독립 영화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분들을 극장에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보고 지금 고민을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예, 좋겠고. 걸로 받아들이고 네. 예, 마리아 바른말이지가 곧 시작될 텐데요. 감독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던 리뷰 중에는 이 영화를 누군가와 같이 보고 집에 가는 길에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즐거울 만한 영화인데 혼자 보지 않고 극장에서 다 같이 봐서 되게 좋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집에 계시다면 혹시 가족분들과도 대화를 해보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 영화는 어땠어? 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누기에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서요. 어떤 에피소드가 여러분한테 가장 오래 남으셨는지 한번 곱씹어보면서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이지만 마리아 바른말이지 끝까지 봐주시고요.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서울독립영화제가 개최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